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산화 제품 안내서 6번째 날 함께 같이 읽어볼 페이지는 44쪽입니다. 오늘은 눈 건강, 비전 X, 현대인의 눈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비전 X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현대인의 눈 건강을 위한 현명한 선택. 눈은 세상을 바라보는 창입니다. 그러나 눈은 숨은 시간을 제외하고는 항상 공기, 햇볕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대기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예전보다 많은 자외선을 보내오고 있으며 우리의 눈은 자외선에 여과 없이 노출됩니다. 비전 X에는 어두운 곳에서의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한 베타카로틴,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비타민 C, 정상적인 면역 기능에 필요한 아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섭취 방법은 56정 보라색이고요. 하루에 2번, 한 번 드실 때 한 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꼭 기억하세요. 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한 베타카로틴이 들어있고요. 세포 손상을 유발시키는 유해산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비타민 C, 정상적인 면역 기능과 세포 분열에 필요한 뭐죠? 어제 했는데. 아연, 금잔화 추출물, 루테인을 함유하고 있고요. 빌베리 추출물과 아세로라 추출물, 그리고 부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금잔화 추출물, 루테인은 눈부심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고요. 빌베리 추출물은 항산화제로서 수정체와 망막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눈 전체에 청색광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고요.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기도 하고 눈 속에 선글라스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섭취 대상자는 충분한 카르티노이드 및 비타민C의 섭취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 장년, 노년층, 극장, 콘서트장과 같이 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이 늦는 분, 컴퓨터를 자주 사용하는 현대인, 그리고 영양 공급이 필요한 수험생이에요. 근데 요즘 저도 그렇지만 이런 스마트폰이라던가 이런 영상 매체에 눈이 많이 노출이 되면서 시력은 살아있는데 노안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만큼 이제 피로도가 이제 증가하면서 이렇게 눈에 대한 건강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에요. 베타카로틴은 천연 색소 성분인 카로티노이드의 한 종류로 식품으로 섭취하게 되면 필요에 따라 장과 간에서 레티놀로 전환되고 이는 다시 비타민 A 형태로 전환됩니다. 베타카로틴은 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세포 분화 및 증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양 성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의 전구체로 수용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 다시 간에서 비타민 A로 만들고 필요가 없는 부분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다시 소변으로 배출될 수 있지만 비타민 A가 이제 몸에 섭취가 돼서 가량됐을 경우 간에 축적되거나 간에 독성을 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이제 들어있는 거죠. 어두운 곳에서의 시각 적응. 베타카로틴은 어두운 곳에서의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합니다. 베타카로틴을 섭취하면 비타민 A로 전환돼 비타민 A로서의 기능도 수행합니다. 비타민 A는 눈의 가상세포에서 물체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색소 로놉신을 합성하는 데 관여하고 이로써 눈의 영양 공급에 기여합니다. 피부의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해요. 베타카로틴은 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그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합니다. 베타카로틴은 식물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비타민 A의 전구체로 식물 중에는 토마토, 당근, 고추, 호박 등 녹황색 채소에 함유되어 있고요.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주며 체내에서 필요한 만큼 비타민 A로 전환돼 이용됩니다. 비타민 C는 환원력을 지니고 있으며 수용성 환경 내에 생성되는 대부분의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두나리엘라 조류라고 두나리엘라는 소금호수로 불리는 사해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생명체로 베타카로틴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호염성 녹조류의 일종입니다. 호염성 녹조류란 다른 생명들은 기피하는 소금물 속에서 살아가는 미세조류를 말하며 일반적인 생명체들은 주변의 염분 농도가 높아지면 삼투 현상으로 인해 수분을 잃고 쪼그라들다가 결국에는 생명활동을 멈추게 되지만 이 호염성 미세조류들은 자체적으로 글리세린이나 카르티노이드계의 색소를 합성함으로써
고염분의 환경에서도 잘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두나리엘라는 정상적인 환경에서는 파래 같은 녹광색을 띠고 있는 녹조류이며 주변에 염분 농도가 높고 자외선이 강한 환경에는 카로티노이드의 색소를 생성하여 눈으로 보기에도 선명한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저번에 설명드렸던 코키논 상공, 큐엔자인 Q10을 함유하고 있는 코키논 상공에 두나리엘라 조류가 포함되어 있어서 붉은빛을 띈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카로티노이드계의 색소로 우리에게 이런 항산화력을 주는 거죠. 네. 지금 비전 X에는 베타카로틴이 0.42mg, 비타민 C가 들어있고 아연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눈의 건강에 굉장히 도우면서 눈의 세포의 분열, 이제 면역 기능을 세포 분열을 정상화해서 세포들이 잘 이렇게 시세포들이 잘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부성분으로 이렇게 빌베리 추출물, 아세로라 추출물, 금산화 추출물이 들어 있습니다. 루테인이라는 단어가 직접 언급되진 않지만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음은 뼈 관절 건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2014년 국민영양조사를 보면 칼슘 섭취량이 칼슘 권장량에 비해 부족하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유제품 섭취가 부족한 경우 칼슘, 비타민 D의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뼈 관절 건강. 건강한 뼈와 치아를 위한 과학적 표몰라. 마그네칼티. 이름에서 느껴지시나요? 마그네슘, 칼슘, 비타민 D를 한 번에 섭취 가능한 뼈 건강 식품으로 제가 정말로 좋아하고 이 영양제 한 통에 이 많은 과학이 들어있다니 하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는 타사에 대비해서 정말 자부심을 갖는 칼슘제예요. 써볼까요? 최근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를 포함한 세 가지 영양소의 균형 잡힌 비율이 현대인들의 뼈 건강 유지를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을 맞춘 마그네칼디로 뼈와 근육 건강에 종합적으로 도움을 받아보세요. 우리 인체는 건강한 골격을 위해서 칼슘뿐만 아니라 기타 무기질, 비타민을 필요로 합니다. 마그네칼티는 인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마그네슘과 칼슘을 균형 있게 배합하였으며 마그네슘과 칼슘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비타민 D를 함유하여 개인의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네, 112정이 들어있고요. 하루 2번 1회 한 회 일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면 되는데요. 여기 옆에 표를 보면 칼슘 섭취 기준이 나와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청소년기에는 권장 섭취량이 1000mg, 상한 섭취량이 300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영양제 한 알이 125g, 그러면 두 알이면 250g이잖아요. 그러니까 1000이면 하루에 4알, 아니죠, 8알. 8알 정도까지 먹어도 괜찮다는 거야. 청소년기는. 그리고 여기 50대 이상에 보면은 750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수면이나 이런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드셔도 괜찮습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건강한 뼈와 치아 건강에 필수적인 칼슘과 마그네슘의 과학적 배합. 마그네슘, 칼슘이 비율이 타사와 다르게 1대1입니다. 칼슘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까지 한 번에 섭취 가능하다. 이게 이렇게 존재하는 거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인체나 이런데 2대1의 비율로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흡수가 되거나 이렇게 할 때는 1대1의 비율이 들어갔을 때 이렇게 인체에서 제대로 작용을 한다고 해요. 뼈 관리가 절실한 폐경기 여성이나 노년층에 적합한 칼슘 제품입니다. 우리 몸에는 99% 정도의 칼슘이 뼈에 있는데 1%가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긴 1%의 칼슘이 있는 곳은 바로 혈액입니다. 부족 시에 골다공증이 일으킬 수 있고 또 이제 청소년기나 다이어트를 했을 때 부족한 경우가 많죠. 탄수화물이나 육류 위주의 식사로 인해 마그네슘, 칼슘이 부족한 현대인이나 다이어트 중에 올바른 영양 섭취를 못하는 사람, 마그네슘, 칼슘의 섭취가 필요한 장요년층, 임산부, 수유부, 폐경기 여성이나
에너지 대사가 필요한 성장 발육이 왕성한 청소년기, 우유나 유제품, 생선의 잔뼈 등 칼슘 함유의 섭취가 적은 분, 골격과 치아의 건강 증진을 원하는 분, 성장기 청소년기는 물론 갱년기, 노년기, 전 연령이 섭취하기에 정말 적합한 제품이고요. 제가 정말 강추하는 제품입니다. 또 이제 강추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마그네슘은 에너지 이용에 필요한 미네랄로 마그네슘 ATP 복합의 일부로서 또는 직접 효소를 활성시킵니다. 지방과 단백질의 합성, 근육의 수축, 신경 전달 등에 주로 관여하여 체내에서 일어나는 생화학적 혹은 생리적 과정에 필요한 미네랄 중의 하나입니다. 적당한 마그네슘의 섭취는 우리 몸에서 칼슘의 흡수를 조절하고 체내 효소를 활성화시키므로 에너지 이용 및 신경 및 근육 기능의 유지에 필요합니다. 네, 마그네슘은 근육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거나 몸이 많이 경직됐을 때 마그네슘을 이제 드셔주면은 근육이 이완되는 효과가 있고요. 멍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피부도 굉장히 좋아져요. 뼈에는 체내 전체 칼슘의 99%, 인의 85%, 마그네슘의 65%가 함유되어 있고요. 우리 몸의 뼈는 일생 동안 조금씩 분해되고 다시 생성되는데 오래된 뼈는 파괴되고 새로운 뼈가 형성되어 튼튼한 뼈를 유지시켜 주는 겁니다. 칼슘은 뼈와 치아의 구성 성분으로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여야만 뼈에 있는 칼슘의 분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성장기에 필요한 칼슘 섭취로 최대한 뼈를 강화하여야만 40대 이후의 뼈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뼈에 칼슘을 밀도 있게 축적시켜 놓는 거예요. 왜냐면 성장기가 될 때까지는 뼈에 칼슘을 계속 충적을 하고요. 40대 이후부터는 내 뼈에 있는 칼슘이 분해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처음에 키는 똑같았는데 노년층이 됐을 때 어떤 분은 키가 더 많이 줄거나 등이 많이 굽는 경우를 보았죠. 이게 바로 칼슘의 이런 적정 섭취나 이 뼈가 얼마나 칼슘이 단단하게 있느냐는 나이가 들었을 때 이제 나타나거나 아니면 골절이 쉽게 일어나거나 이런 걸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칼슘은 섭취해 줄 수 있을 때 충분히 섭취해 주는 게 좋다는 겁니다. 비타민 D는 혈중 칼슘과 인의 수준을 정상 범위로 조절하고 평형을 유지합니다. 소장과 뼈에서 식이칼슘과 인의 흡수를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므로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한 성분입니다. 네, 비타민 D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뼈와 관련된다고 하면은 이렇게 흡수, 뼈하고 칼슘하고 인을 잘 흡수하게 하고 뼈를 형성하는 데 굉장한 도움을 줍니다. 네, 그리고 네, 뼈와 호르몬. 뼈 형성에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40대 이후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기에 이르면서 에스테로겐이라는 호르몬이 감소되어 뼈의 재형성보다는 분해가 더 활발해집니다. 강한 뼈와 관절을 유지하려면 칼슘, 비타민 D 등이 풍부한 식품을 충분히 섭취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갱년기가 오면 여성들에게 골다공증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이유죠.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감소되면서 뼈의 재형성이 어렵다. 분해가 많아진다. 즉, 그래서 여성들에게 골다공증이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칼슘 영양 섭취량 기준을 2014년도 현황을 보면요. 칼슘 섭취량은 권장량의 71.1%로 매우 낮으며 영양기 1, 2세를 제외한 절 연령대에서 섭취가 부족했고 특히 12세에서 18세와 65세 이상의 권장 섭취량에 대한 섭취율이 60% 미만이었다. 네, 그래서 정말 칼슘을 제가 그래서 많이 권해드리고 있어요. 칼슘이 125mg, 마그네슘이 125mg, 그리고 비타민 D가 5 유지예요. 그런데 여기 칼슘이 유산화 칼슘이 구연산 칼슘과 탄산 칼슘이 있어서 이제 흡수도 높고요. 또 이렇게 네네. 그 대한민국 사람들이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는 영양소가 바로 인인데 가공식품이나 외식 문화 이런 야식 문화로 인해서 이런 인의 섭취가 높다 보니까 그래서 칼슘이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관절 건강의 대표 주자 프로코사
글루코사민이에요. 관절과 연골 건강에 종합적으로 기여하는 글루코사민, 균형 잡힌 표면라로 관절 건강에 자신감을 주는 든든한 관리법입니다. 연골이 건강해야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고 물리적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절은 매일 반복되는 신체 활동으로 막대한 영향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요. 더욱이 직업상 신체 활동이 많은 분들은 관절 기관이 약화된 노인의 경우 스트레스의 강도가 매우 높아요. 따라서 관절과 연골 건강에 도움을 주는 적절한 영양 섭취가 매우 중요하겠죠. 글루코사민은 이런 노란색이고요. 1회에 3정 하루에 3정. 한 번 드실 때 한 정을 물과 함께 드셔주면 됩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연골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요. 관절의 윤활 작용을 도와서 관절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식물성 글루코사민 염산염이 1500mg이 함유되어 있어요. 피부, 골격, 연골의 결합 조직 형성과 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바로 비타민 C가 들어있고요. 유산화만의 메리바 커큐민 성분이 심항 추출물을 부원료로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심항 추출물은 염증 제거에 굉장히 탁월하고 통증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해요. 오랜 연구 개발로 탄생한 인셀리전스 테크놀로지, 세포 간의 대화, 세포의 내인성을 살리는 것 접목되어 있습니다. 활기찬 생활을 원하는 중장년층, 관절 및 연골의 건강관리가 필요한 노약자, 갱년기 여성, 관절에 무리가 가는 일을 많이 하는 분, 가사노동이 많은 주부, 관절을 많이 쓰는 운동선수, 관절이 안 좋은 분, 기타 관절과 연골의 영양 보충을 원하는 분. 근데 이게 진짜 제가 여기에 한 2만 프로? 네, 동의합니다. 정말 제가 이 제품을 소개해드리고 고맙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아마 제가 방금 추천드렸던 이 섭취 대상자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강력하게 정말 이 제품을 섭취하기를 권해드립니다. 글루코사민, 연골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관절의 윤활 작용을 도와 관절의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글루코사민 염산염 1500mg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글루코사민은 인체 내에서 만들어지는 아미노당 성분으로 뼈, 연골, 손톱, 머리카락, 힘줄 등 신체 조직의 대부분을 이루는 물질입니다. 특히 이 물질은 연골, 뼈, 힘줄, 기타 결합 조직의 생산과 관절의 활액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성분이고 인체는 나이가 들면서 관절 및 연골로 구성하고 있는 성분이 부족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주위에 이런 연결된 부위 있잖아요. 관절, 연골, 인대 이런 부분이 힘듦이 있는 분이라면 네, 이러한 이유로 보통 정형외과에 가서 시간을 투자하고 이렇게 해도 사실 잘 낫지가 않는 이유는 신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다시 재활이 돼야 되는데 생물학적으로 그런 부분이 보충되지 않고 운동만 한다고 해서 그게 완치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노화가 되면서 완치라는 건 어렵지만 당연히 신체적으로 스스로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이런 정형외과적인 물리적 치료가 있어야지 좀 이렇게 완화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물리적인 도움을 받아서 시원하다고 느끼거나 그런 거긴 하지만 그런 치료를 받을 때 이런 신체적인 영양을 공급해서 재생을 도우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식물성 글루코사민은 연골을 구성하는 성분인 글루코사민을 섭취하면 연골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관절에 윤활 작용을 하는 윤활액 생성을 증가시켜 관절 기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프로코사 글루코사민은 주 원료인 글루코사민을 개나 새우가 아니라 아스퍼질러스 나이저의 세포벽을 파쇄해 얻은 키틴 또는 키토산을 가수분해하여 제조한 걸로 개나 새우 알러지가 있는 분들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아스퍼질러스 나이저는 검은 곰팡이라는 식물성인데 그 식물성의 세포벽을 파쇄해서 얻은 키톤이라는 거죠. 더욱이 개나 새우가 이렇게 키토산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섭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식물성으로 훨씬 더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메리밭 시망 추출물. 저 이거 진짜 제가 이걸 공부하고서 이제 알게 됐는데, 시망은 생강과의 여러 해살이 풀의 뿌리로 율금 또는 강황이라고 하죠. 카레.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노란색 계열의 어떤 향이 있는 그런 뿌리 식물인데, 유산화의 프로코사 글루코사민은 메리밭 시망 추출물을 사용했습니다. 메리밭 추출물은 특허를 받은 이 커큐민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데스사하고 이제 같이 개발을 했는데, 이 메리바 커큐민의 특징은 일반 커큐민보다 흡수율이 30회가 높아요. 이제 쉽게 말해보세요. 이제 이런 진도나 이런 데서 율금 가루를 밥에 해서 먹는데, 그 밥에 넣는 그 한 숟가락을 먹었을 때랑 30숟가락을 넣었을 때 먹었을 때, 당연히 30숟가락을 넣었을 때 함량이 더 높겠지만 사실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 메리바 커큐민은 한 쟁으로 되어 있고 양을 훨씬 줄일 수 있겠죠? 압축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제가 이걸 공부하고서 와, 정말 좋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메리바 커큐민, 일반 커큐민의 30배의 생체 이용률이 있습니다. 관절과 연골이란, 관절은 뼈와 뼈가 움직일 수 있도록 연결된 부위로서 우리 몸에는 무릎, 손목, 어깨 등 200여 개의 크고 작은 관절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절에는 뼈와 뼈가 부딪히지 않도록 스펀지 역할을 해주는 연골이 있는데요. 이는 뼈를 보호해주고 움직일 때마다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연골의 구성 성분이 부족해지기 쉬우므로 건강할 때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키포인트가 뭐였죠? 건강할 때 꾸준히. 네, 건강할 때 꾸준히 관리하는 게 아팠을 때 다시 드리는 노력에 비하면 정말 훨씬 간단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건강한 관절을 유지하려면 건강한 글루코사민, 비타민 D 등 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해서 관절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비타민 C가 80mg 들어있고 콜라겐의 생성을 돕고요. 글루코사민, 염산염이 500mg 들어있습니다. 오늘은 또 비타민 D,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D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칼슘의 흡수를 돕고 뼈의 생성과 유지에 필요한 비타민 D 보충용 제품. 선샤인 비타민이라고 불릴 만큼 식품을 통한 섭취 외에도 햇빛과 자외선을 통해 피부에서 생성되는 특징을 지닌 필수 영양소이긴 한데, 최근에 발표된 국민영양조사에 따르면 비타민 D 부족 인구의 비율이 높은 걸로 나타났죠. 차도를 두르는 중동의 여성들보다도 한국의 여성들이 지금 비타민 D 부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햇빛을 통한 비타민 D 합성이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죠. 유산화 비타민 D는 하루 한정 간편하게 하루 30g를 넉넉히 채워줌으로써 칼슘의 흡수를 돕고 뼈의 형성과 유지, 골다공증 발생 위험의 감소를 도움에 줄 수 있습니다. 156정이 들어있고요. 하루 한 알 정도 한 정을 드셔주시면 됩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하루 30유지 1200IU를 비타민 D를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고요. 뼈 건강 유지에 필요하며 칼슘과 인의 흡수를 돕고 혈중에 있는 칼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가 있고요. 체내에서 햇빛이 피부에 닿을 때 자연적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활성형 비타민 D3를 사용하고요. 바로 몸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 넘김이 쉬운 아주 작은 사이즈의 정제 타입이라서 어린 아이도 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 튼튼한 골격 형성이 필요한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 뼈가 약해지기 쉬운 여성, 칼슘 흡수율이 낮은 노년층, 골다공증 위험 감소를 위하여 비타민 D의 보충을 원하는 분, 일상 식생활에서 비타민 D의 섭취가 부족하기 쉬운 현대인이죠. 유산화 비타민의 차별성은 뭘까요? 현대인들이 하루 한정 30유지의 충분한 양으로 비타민 D를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고요. 비타민 D의 주요 형태는 D2와 D3 두 가지가 있는데, D2는 대부분 인공적인 합성으로 식품에 첨가하는 형태고, D3는 햇빛이 사람의 피부에 닿아
메칠 디하이드로틸 콜레스테롤로부터 자연스럽게 합성되는 형태입니다. 유산화 비타민 D는 체내에서 활성이 높은 비타민 D3를 사용하였고요. 목 넘김이 쉬운 아주 작은 정제로 누구나 쉽게 섭취 가능합니다. 비타민 D 부족, 햇빛을 자주 쬐는 사람이라면 비타민 부족을 그다지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요. 콜레스테롤을 재료로 하여 자외선에 의해 피부에서 일부 합성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요즘처럼 이제 대기 오염이 심한 날에는 실외 활동이 줄고 자외선 차단제를 또 사용하죠. 네, 실내 활동을 또 주로 하고 햇빛을 통한 비타민 D 합성을 기대하기가 사실 어렵죠. 노출이 거의 되지 않는 겨울철에는 특히나 체내 합성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겨울이 다가오고 있네요. 비타민 D가 많은 함유된 식품이나 보충 섭취가 필요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정상적인 뼈의 형성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뼈의 형성과 유지가 이루어지는 청소년, 성장기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들에게 특히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D의 공급원으로 하루 20분 이상 햇빛을 쬐고 사실 어렵죠. 충분히 노출되지 못한 경우 식품을 통해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해야 하는데 실제로 비타민 D 함유량이 높은 식품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번으로 우유, 치즈, 버터, 계란 노른자, 버섯류, 육류의 간, 등푸른 생선 등도 비타민 D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하루 20분 사실 햇빛을 쬐라는 거는 온몸을 이제 자외선 차단제나 이런 걸 바르지 않고 이렇게 옷을 거의 걸치지 않은 상태에서를 말해요. 근데 거의 저희가 햇빛에 있어봤자 얼굴 그리고 뭐 손등 이 정도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의 햇빛으로 인한 비타민 생성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비타민 D가 하는 역할 이제 같이 읽어봤죠. 여기 비타민 D도 사실은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하루 상한 섭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아인 경우는 이걸 보시고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보통 혈중에 비타민 D가 부족하다라고 할 때는 20 유지가 안 됐을 때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하고요. 25 유지가 넘었을 때는 이제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타민 D를 하루에 30 유지 정도 드셔주시면 이제 괜찮고 여기 보면은 충분 섭취량이 나오는데 성인 같은 경우에 10 이렇게밖에 안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유산화 제품으로 한 알 정도 섭취해주면 충분한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